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내일 드디어 목요일 선물옵션 만길이 돌아오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은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양호해 보입니다. 자, 강남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구선 정우주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종목 장세 화려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계속 인버스만 매수하시는데 시장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잘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FOM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오죠. 일단 외인들 기간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예측한 2230 정도 현재 근접하고 있어요. 본래 고래 기법은 선행성 매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전 매매, 선행성 매매는 법에 맞춰고 기법, 법에 해당이 되면 행동을 하는 것인데 내일이죠. 내일 바로 선물옵션 만기일 대비 2200 다 왔기 때문에 30포인트, 30포인트 급등하면 고래 기법에서는 항상 근접해도 매도요. 돌패도 매도요, 매도권이기 때문에 경계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럴 적에 이제 우리가 부담이 될 때는 절반 매도, 절반은 보유 이제 50매를 이어가는 것이고, 제가 현재 상태에서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네요. 자, 현재 또 보면은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현재 5선 지지받으면서 점진적 잘 상승세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으로 갈 적에는 자꾸 점을 치면 안 됩니다. 항상 상단 추세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이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항상 일봉에서 5선이 붕괴될 적에 단기 지표가 꺾어질 적에 그럴 적에 우리가 항상 경계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상태에서는 유동성 장세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선행성 관점에서 대세 상승, 선행성 이게 선행성이라는 건 미리 올라가는 거죠 예측보다. 그래서 현재는 시세 방향성에 그대로 순응하는 전략을 택했을 때 내일서부터 비중 조절을 좀 맞춰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 강덕 선생님. 예, 내일 만기 포지션, 선물 동시 만기 포지션 상승이다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장이 괜찮을 거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을 갖고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변곡점이 지나갔죠. 변곡점 지나간 상태에서의 대응하는 법을 익히셔야 되는데 요 까만색이 12선이죠. 밀려도 12선은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12선이 그래도 오늘도 탄력적 상승의 기준이 되고요. 벌어지면은 5위선과 12선의 간격이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짧게는 5위선, 좀 더 여유 있으면 12위선에서 그 단기는 12선 기준 가져가시면 되고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5주선만 안겠지만 계속 종목 장세 이어가시면 되겠지만 5주선마저 이제 붕괴되면 외바닥 속에 올라간 거라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선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공포지수를 보시게 되면 도약세 공포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하락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2, 3월 달에 공포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공포를 만들었죠. 지금 공포가 없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또 환율을 볼까요? 환율 보게 되면 2, 3월 달에 환율 폭등하죠. 지금 폭락하죠.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 자체에 대한 조정이라보다는 그냥 쉬어가는 어떤 그동안의 숨고른 조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쉬어가는 반락의 성격의 가능성을 두면서 종목 장세는 11월 달 대통령 재선, 미국 대통령 재선까지는 계속 이어가겠지만 잠시의 숨고른 조정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대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지수 좀 중요한 부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좀 소폭 반등세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종가로 이제 강세봉이 나왔는데 내일이 좀 변곡점이 되겠죠. 이 721선 라인대를 2019년도 때다 한 번도 돌파를 못했던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이번에도 저항받고 밀리느냐. 아마 내일 FOMC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들의 현물 매수세, 특히 금융투자 쪽의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일장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수급을 갖고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외인들이 선물 옵션 동향 쪽에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놨고 최근 들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삼성전자 부사장이 전반적으로 6월 달에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연준이 지금
증시가 버블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을 갖기보다는요. 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혹시라도 좀 급등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나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제어 곡선 정책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미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그만큼 오늘 양적 완화 기조와 그리고 저금리 기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일단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바이오 업종이 과열권에 이제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IT 전기차 업종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면 역시 올해 하반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 도입 가능성이 있고요. 코로나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내일장 일단 확인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애님. 주식 투자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적에요. 반드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은 참고만 하시고요. 매매 상승 패턴은 파동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파동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내동매 성격이 있는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뉴스나 호재악지에 치우치다 보면은 내동매매를 할 수 있지만 파동의 자체에 따라가다 보면은 내동매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일약품 어저께도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 항상 고려기법 추세매매 기본 원칙이죠. 네, 상단 추세 근접하체, 근접해도 매도요, 돌패도 매도요. 근데 이거는 단기 매도권이죠. 단기 매도 위에 반락할 적에 5선 재매수요, 주식을 보유한다. 거래가 연속 증가,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요 세 가지 지표가 선행성 지표, 3박자가 맞는다. 그러니까 이럴 적에 밑에 보시게 되면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 밑에 고래방이 삼각수렴을 거치면서 우성향 방향성을 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7박자까지 맞는다. 이럴 때는 반등 이후에 재차 지지받고 갈 적에는 반등성이 아닌 상승세를 본다. 점진적 상승세. 그다음에 이제 하단 추세가 항상 손절 라인대로 작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현재 CU 메디칼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기 매물대를 돌파 시도할 적에 거래가 늘어야 되겠죠. 근데 대량을 된 날 종가를 돌파 지지를 받으면 3박자라는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돌파, 지지받고 가냐 못 가냐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 때 이격이 짧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격이 짧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이럴 때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재 3박자, 7박자 잘 맞으면 반등성이 아니고 상승세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기 매물대 돌파 지지를 받으면서 점진적 신고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항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에 반락할 때 항상 5선 기준가로 분할 매수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강남 교수님. 네, 저 하이비 시스템 제가 지난주부터 지난주를 비롯해 어제도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부양을 뭘로 하죠? 디지털 누리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 누리 정책 관련주의 종목들이 참 다양합니다.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로봇도 있고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 쪽에 하이비 시스템 바로 그런 메리트도 있겠지만은 일단 아이폰 12가 연내에 지금 애플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5G 폰으로서의 출시가 되다 보니 좀 매출이 늘 수 있는 어떤 변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아이폰, 바로 12 쪽에 대한 관련주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이폰용 트리플 카메라 액티크 얼라이먼트 장비를 공급하는 또 기업이다 보니까 하이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애플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4차 산업혁명에서 3D 프린터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 크게 부각이 안 됐어요.
최근에 AR 관련주에 이렌텍이 급등했죠. 순환매가 어차피 다 돌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누리정책 관련주의 종목들을 한 번씩 순환매 차원에 못 갔던 종목들을 관찰한다면 바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쪽에 대한 이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 쪽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또 AR 관련주기도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주기도 하고 해서 디지털 누리정책 관련주에 또 관련성이 너무나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월봉 차트에서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 바닥이 형성된 상태로서 20개월 이평선 돌파 속에서 이제 점진적 상승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현재 대응목에 대한 3분의 2가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안정적 위쪽 방향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고요. 특히 거래가 늘었죠. 늘었는데 약세 났죠. 롤파했죠. 저번 주에 매수 말씀드리고 현재 5주선 타고 쭉 상승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제 유틸렉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제가 기존 항암제 부작용 최소화한 차세대 면역 기반의 면역 항암제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저번 주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늘었죠. 가자! 이번 주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앞으로 이 면역 항암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되는 흐름 중에 하나가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이쪽 분야에 대한 강세가 나고 있고 현재 거래량 보시게 되면 4월 달에 최고대량을 텄죠. 과거에 상장했을 때 거래가 크지 않았다는 점, 바로 사상 최고대량 거래가 터트리고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속적인 장기 시세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에서 지금 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가 바이오의 어떤 강자로서 떠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를 비롯해 항암 관련주에 대한 어떤 신약 개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차트의 포인트에 잡혀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이어가신다면 추가적 상승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은 제가 좀 OLED 관련주를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하반기 애플 같은 경우도 OLED를 장착한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LG, 삼성 이제 LCD를 포기하고 OLED에 올인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하반기 OLED 관련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오늘 힘스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이 힘스가 1대1 무상증자 오늘 공시가 나왔죠. 1분기 굉장히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기업인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힘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아랫골이 대양선 일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시현이 됐죠. 무엇보다 이제 힘스 같은 경우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자그마치 1분기의 주당 순이익이 1,500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 거죠.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달 이제 5개월 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적산병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 3일 전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그만큼 이렇게 공시가 나오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보유 관점으로 가면서 무상증자를 또 받으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예상 실적 대비 그렇게 많이 과열권, 고평가돼 있다라고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내일 갑자기 번쩍거리고 올라가면서 3만 원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 수는 있겠죠. 일단 이 힘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지권은 오늘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한 만큼 중장기 지지권은 200일선 부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점진적인 상승 기조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OLED 관련주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힘쓰는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SNU라는 종목인데요. 이 SNU 같은 경우에도 이 SFA가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죠. 실적이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NU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OLED 태양전지 산업용 제조, 장비, 판매 업체인데요. 무엇보다 SNU 오늘부터 이제 5일선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721선을 이미 돌파.
지지받고 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 주주 SFA가 부품을 내재화를 이제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수혜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올해부터 매출이 많이 급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한 2배 이상 매출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급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안정적인 재무 상태랑 매출이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꼭대기권이 아니죠.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월봉상 이제 적산병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번 달부터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고요. 투자 신민도 같은 경우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제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 상태에 있죠. 제가 항상 이런 위치에 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다 충족되는 위치죠. 그래서 일단 SNU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기업으로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봉 차트를 보면서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일봉상 전고점 부근이죠. 이 4,000원대 초반대 돌파, 저항권이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그리고 4,000원대 저항권,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기대감이 있는 OLED 업종들을 잘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IT와 이제 자동차가 미 증시가 완화 기조, 양적 완화 기조와 더불어서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 이런 부분들을 통화 정책적인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길게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파월 의장이 양적 완화 기조 가능성이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일단은 그만큼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고 이제 IT 자동차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선생님. 다음 종목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영진약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이 그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계좌를 운용하고 어떤 전략을 짜는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 계열 중견 제약사로서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점차 높아지고 있죠. 현재 20조 시장 규모의 신약 임상과 시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YPL-002 같은 이제 만성 폐쇄성 질환의 치료제가 이제 임상 2A는 마쳤고 임상 2, 임상 이상이죠. 임상 2B는 이제 연내에 돌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한번 차트 보면서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전략인데 신약은 실제 개발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한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느냐. 일단은 최고대라는 것 같았던 이 종가를 붕괴가 되면서 이게 봐요. 쌍봉치고 고점이 낮아진 쌍봉치고 추세가 이탈하면 여기는 매도가 됩니다. 이탈에 따른 장기 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물이 많아요. 장기 조정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돌파가 돼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돌파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상승한다 한다는 모르는 거죠. 다만 저점이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 형성과 추세적으로 양봉이 나오는 찰나에 들어가니까 한 번쯤 우리가 매매는 시작할 수 있죠. 어떻게? 쌍바닥 나오면서 요 노란색 선에 20개월 이평선 돌파는 밴드 상단과 하단의 중앙선이니까 중앙선 돌파가 되면서 장기 상승 국면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평선의 이 파란색이 바로 60개월 이평선으로서 아직은 역배열은 제한된 반등의 형태를 띠는 거고요. 주봉 차트가 우하향, 고점과 고점이었을 때 상단을 돌파를 못한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연속적 상승이 나올 줄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아직 상승을 연속할 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임상 이상이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가려면 보통 3상, 그래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임박했을 때가 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전략을 짰을 때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너무 길게 하다 보면은 수익을 냈다가도 또 뭐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직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힌 건 아니지만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매매는 괜찮겠지만 어떤 그 전략적 차원에서 짧게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어제 밴드 상단 뚫었기 때문에 탄력은 순간 붙었을 때 이제 적절하게 매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당일날의 어떤 그 고점은 120분 분봉의 거래가 터지면서 종가 깨지면서 밴드 상단이 돌파가 되니까 탄력이 붙다가
깨지니까 그때부터 조정받죠. 그래서 짧게 한다면 종합주가지수가 이번 주까지가 만기 포지션, 상승 포지션으로 내일까지가 어느 정도 상승 여지는 있겠지만 단기적 고점도 얼마 남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익을 챙긴다면 오늘 같은 날 수익률을 챙기는 거죠. 단타 개념의 10분봉이죠. 아침에 올라가다가 대응봉을 맞이하는 하락장형 음봉이 나올 때는 매도 친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짧게 이익 실현 관점으로 이렇게 했으면 잘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래 전문가님. 네, 저는 한올 바이오파마를 좀 볼까요?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봐야지 다른 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기본적 분석은 항상 참고만 하는 것이고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주식이 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그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은 파동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잘 봐야 되는데 그 위치는 주식한테 물어보는 거죠. 현재 한올 바이오파마를 보시면은 요 빨간 선이 있습니다. 요 빨간 선 자체가 3년 이동 평균선 가격대입니다. 그거를 돌파, 지지받고 가냐 못 가냐. 근데 밑에를 보시면요. 항상 거래량이 현재 볼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터지고 오늘도 대량으로 터지고 신고가 패턴. 이럴 적에 3박자가 맞으면은 상승 패턴. 또 매수 신호 보는 매수 관점 방향 위로 재뺐으면 단기 반등성이 아닌 점진적 신고가 패턴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상승세 보면 한올 바이오파마는 오늘 같은 경우 일봉 자체가 일반 매수 신호가 발생이 돼 있죠. 또 주식 투자 격언에 보면요. 신고가는 따라잡으라.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고점 신고가를 경신하니까 따라잡아야 되는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락할 적에 그 다음날 대반락할 적에 5일선에 근접할 때 그럴 적에 하단 최소를 손절 라인대로 점진적 상승세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상태는 중기를 보는 거죠. 네, 주봉에서도 보면은 현재 이번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연속해서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5주 연속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면요. 항상 우리가 매매 전략 펼치게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2분 능선, 3분 능선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올라갈 때 7분 능선서부터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 5개월 이동평선이죠. 지난달에 회복, 이번 달에 안착 현상을 보이면서 다음 달 정도 방향성을 잡는다 하더라도 파라볼이 저기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는데 등락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적에는 항상 밑에서 거래가 이번 달에 거래가 좀 늘어나는가 이거 좀 체크하시기 바라고 투자 심리 단기 지표 모든 지표가 방향을 우위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 상승세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노란톡에서 이제 MTNW 공명 정주 검색하시면 또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지금 방송 종료 이후 바로 제가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또 중요한 부분들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요즘 들어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20년 만에 거의 한 번 올까 말까한 구간이다. 왜? 그만큼 무제한적 양적 완화 속에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런 신산업들이 발전하는 사이클에 들어가는 시점, 사상 최대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시연되고 움직이는 시점이 거의 이제까지 한 번도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유동성 장세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남큰 선생님. MTNW 강남큰손 노란톡 SNS 검색하시게 되면 무료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얘기를 설명드렸던 내용들도 무료로 또 다 들었기 때문에 오시면 많은 정보 있습니다. 또 제 방송 끝나고 나서 22시에 공개 방송 MTNW 오시게 되면은 무료로 여러 가지 시간의 단위가에 대한 특징들 그래서 내일 시장을 주도할 것이 무엇이고 또 시장에서 핫한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면서 수익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리에 전문가님. 네. 내일은 목요일 선언 만기입니다.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천천히 확인 매매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